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선거다, 정치다, 탄핵이다 신경을 많이 썼더니 눈이 나빠졌다. 눈이 나빠진 거하고 뭔 연관이 있을까? 신경을 많이 쓰면 그럴까요? 이래요. 이제 한참 활동하고 눈 좋은 사람들이야 신경 쓴다고 눈이 나빠졌네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뭐 하면은 눈에 영향을 느껴요.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아니면은 글을 보는데 초점이 전보다 잘 안 맞는다든지 같은 안경인데도 이렇게 하면 민감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한참 눈 시력이 뭐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눈에 그 조절 능력 힘이 있으면은 그 조절을 잘 해냅니다. 그러나 조절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그뿐인가요? 눈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경우는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심각하게 또 악화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신경 쓰는 거하고 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할까 해요. 여러분 망막질환, 망막염 들어봤습니까? 망막염. 요즘 망막염 많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특히나 노년층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요즘에는 젊은 층에도 망막염이 생겨요. 젊은 세대들도 망막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도대체 요즘 눈 질환하면 망막염 이것이 주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이걸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며 또 보존을 하고 현상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치료는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눈 염증 하면 뭡니까?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게 이제 염증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망막염한테 왕자 자리를 내준 지 이제 오래되었죠. 망막염. 이제 망막염은 이게 심각합니다. 실명으로 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염증에 의한 뭐 실명으로 가는 거 이런 거 하고 시력의 약하고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시력이란 것은 떨어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시력은 떨어졌다 회복됐다를 거듭합니다. 그 시력은 조절 능력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절 능력.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절 능력이 떨어지죠. 또 생활 습관 따라서 또 그렇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력이 떨어진 것은 안경으로 얼마든지 보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경으로. 그렇죠? 안경만 잘 맞췄으면 된다는 것이죠. 시력이 뭐 0.8이다, 0.5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그건 안경 잘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안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염증입니다. 염증. 염증은 안경으로 안 돼요. 물론 안경의 도움을 좀 받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망막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망막염 이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망막염의 주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현재 의학계에서는 확실하게 원인을 모릅니다. 이것이 그 원인이다 하고 정의된 건 없어요. 다만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원인 때문이 아니겠냐 이 정도 나오는 것이죠. 망막염 하면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중심성 망막염 아니면 흔히 요즘에 실명으로 많이 간다는 황반변성 이런 것이 이제 통틀어서 망막염 이제 그래요. 그 외에도 이름이 많습니다. 또 황반변성 이런 경우도 또 습성, 건성하고 또 갈라지고 그래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이 망막의 이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그래도 이런 거 아니겠냐 하고 나온 게 뭐냐? 모니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모니터 봅니다. 어떤 모니터 봅니까? TV도 보고 오나가나 길거리 전광판도 보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들여다봅니다. 이게 다 모니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색상빛은 흔히 우리가 자연에서 보이는 이런 물체들에서 나오는 그 반사광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예 빛이 선으로 뿜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망막에 닿으면서 망막에 훼손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죠. 의학에서 대충 나오는 게 그 중에서도 청광색이 더 가장 심하다. 청광색 하면 청색, 남색, 보라색 아마 그럴걸요. 이것이 가장 심하다, 청광색이. 그런데 그 뿜어 나오는 색도 녹색은 망막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 그 연구가 적절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나오는 연구니까. 아무튼 거기서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모두 뿜어 나오는데 그게 망막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외선이 망막에 도달해서 이상을 일으킨다, 이런 것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흔히 그런 망막에 항반 변성해 가지고 그런 변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또 하나를 뭘로 꼽느냐, 눈이 제대로 쉬지 못해 가지고 눈에는 흔히 시각을 처리하고 쓰레기가 남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 쓰레기가 늘 남는데 그것이 늘 매일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쌓인다, 이 말이에요. 쌓이면은 검게 형성하죠. 이러면 이제 시각을 점점 갉아먹게 된다,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등장시키는데 아직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당연히 치료 방법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것을 주의하면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의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다,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의학계에서는 뭐 그러하니까 한의에서도 뭐 치료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치료 어떻게 된다는 뭐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약을 먹으면 좀 안 좋아지겠나,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약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황반변성 여러분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망막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황반이란 것은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것입니다. 망막은 어디 있냐? 바로 눈 저 안쪽에 얇은 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망막입니다. 거기에 상이 맺히는 것이죠. 거기에 물체의 빛이 닿으면서 그것을 뇌에서 해석을 해서 물체를 보는 것이죠. 거기 중심이 이제 황반입니다. 황반. 근데 아주 적어요, 그 부위가. 근데 그 부위가 뒤틀리거나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들쭉날쭉해지거나 미세하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가 쭈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특히 초기에는 세로선, 가로선을 보면 그게 선이 구부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많은 선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이 구부러져 보이나 어느 선이 안 보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한쪽 눈을 감고 해보면 이제 나오죠. 그럼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두 눈을 뜨고도 심하면 땅바닥이 높고 낮고 막 이렇게 보이고 저 앞에 있는 시내 도로고 막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 못하게 되잖아요. 운전 못하고 이제 그 지경으로 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 황반 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물체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죠. 저 뭘 바라보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고 두꺼워지거나 울퉁불퉁해지면 물체가 막 왜곡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른 것이 없이 진행되면 보통 건성이다 그래요. 황반변성인데 건성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보존을 좀 잘 하면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 방법, 이제 의학적인 약이나 어떤 방법은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 습성은 뭐냐? 습성이란 것은 그 바로 항반 밑에, 망막 밑에가 이제 왜곡은 기본이지만은 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막히고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또 신생혈관이라 해가지고 혈관이 새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대체로. 근데 이게 힘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망막 앞을 가리고 그 안쪽에 염증으로 막 솟아오르고 이래 가지고는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특별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3년 안에 실명한다. 이렇게 의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빠른 경우는 더 빨리 급속하게 실명을 하죠. 이제 습성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도 이제 습성으로 가 있는 상태를 치료하는 그런 약들은 한 2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또 이 점안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치료한다. 이런 약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습성은 아까 말한 그 바로 주사를 맞아가지고 눈 안에다가 액을 넣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정시키는 그런 약들이 있자면 굉장히 비싸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것도 이제 초기에는 효과를 보지만 좀 진행이 많이 돼버리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죠. 왜냐면은 이 망막은 훼손이 되면은 원상으로 복구가 안 됩니다. 훼손이란 건 뭐겠습니까? 금이 간다든지 찌들러졌다든지 왜곡이 고착돼 버렸다든지 터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훼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경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뒤틀려도 금방 뒤틀려 가지고 그 밑이 깔아앉아 가지고 원상으로 된 거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은 조금 시간이 흘러가거나 그러면은 그게 고차가 되면서 회복할 염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있는데 이제 망막이 뒤틀리고 그런 건 아닌데 물이 터지는 경우 있어요. 혈관이 터진다거나 해가지고 거기 고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를 볼 때 뿌옇게 보이겠죠. 초기에는 한눈을 감고 보면 이제 중심 부분이 뿌옇게 보입니다. 이게 중심성 망막염인데 이 물이 빨리 제거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늦게 제거되면 거기에 흠집을 남기게 됩니다. 망막의 훼손을 일으켜요. 얇게 망막이 깎이는 듯이. 그러면 그것은 또 평생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망막 쪽에는 훼손이 되면 일단은 회복할 수가 없다. 훼손하기 전에는 뭐가 돼도.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도 쓰긴 써요. 그 쭈글쭈글해진 거는 이렇게 펴는 거. 그런 방법 쓰긴 쓰고, 대체로 물을 막거나 뭐 하는 거는 이제 레이저로 하죠.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아까 수술이란 것은 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염증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 악화되고 왜 그런 또 염증이 오겠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뇌가 계속 움직이죠. 열이 나죠. 그러면 뇌하고 바로 직결된 게 뭡니까? 눈입니다. 그 눈이 신경 쓸 때는 알게 모르게 안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꿈을 꿔도 눈은 늘 움직입니다. 안에서 특히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심해져요. 그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꿈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자면서도 계속 뇌가 움직이고 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눈이 심각하게 금방 나빠집니다. 특히나 망막계통에는 깊은 잠을 자면서 흔히 말한 망막이 좀 쓰레기가 있는 거 치워야 되고 그쪽이 조금 불편한 걸 이렇게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망막이 훼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훼손 회복 아닙니다. 망막이 쉬면서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잡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어요. 계속 생각하고 특히나 누워서 잠이 안 들고 말똥말똥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히 그게 안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나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아까 청광색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의학계에서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무리해서 보면 확실히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볼 때 절대 눈이 침침하고 피곤을 느낄 때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 눈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는 잔다고 하지만 눈은 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방 안에 모든 불을 깨끗하게 꺼줘서 새카맣게 유지해야 됩니다. 까맣게. 그렇게 해야 눈도 더 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생각을 멈춰라.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눈은 회복하기 어렵고 점점 나빠진다. 그런데 생각은 끝없이 일어난다. 이번에 정치 문제 이런 문제로 잠을 못 자고 생각하면 더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방법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을 어차피 해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납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아무거나도 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 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방향으로 들어가세요. 지켜봅니다. 어디서 자기 마음속에 어디 저 응어리가 뭐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이 생각이 나는가 이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묻어져 있고 감춰져 있고 깊은 속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느낌, 생각, 욕망, 불만, 뭐 분노라도 좋고 그 무엇이라도 숨어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생각 왔다 갔다 한 거 그건 내버리고 두고요. 그 내면에 무엇에서 솟아나오고 있는가 흔히 말하면 샘에 물이 나는 곳 거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샘이 있다면 그 물 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자기 마음에 어떤 분노, 좌절, 실망 아니면 불안, 두려움 그 어떤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뭔가를 지켜보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그 느낌을 지켜보라. 그 느낌을 지켜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눈이 날뛰는 현상이 없어지고 뇌가 날뛰는 현상이 없어질 겁니다. 원래 뇌가 날뛰고 눈이 늘 날뛰면은 노년에 치매를 일으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과열되면 당연히 기억력 떨어지죠. 젊은 사람들도 막 신경 많이 써보세요. 뇌 열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을 안정시키고 눈이 가장 나빠지는 것이 금방 생각이고요. 또 나빠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열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 아니면 눈이나 얼굴 쪽이 너무 차가워지는 거. 이제 기혈순환이 제대로 위로 안 돼가지고 차가워지는 경우 아니 있습니까? 그 경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상체의 가슴 안에 열이 많아서 뭐 식도가 안 좋다든지 목이 안 좋다든지 해도 열이 끊임없이 나잖아요. 그 열이 계속 눈으로 올라간다든지 흔히 뭐 한의에서는 뭐 간 쪽에 열이 있으면 눈에 열이 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무튼 눈에 열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뻑뻑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 눈에 열이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하죠. 이렇게 될 때 눈이 나빠집니다. 또 한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 힘든 운동 이런 거 하는데 빠른 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운동 속도가 빠르면 안 되죠. 천천히 느리느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힘을 팍팍 써가지고 위로 힘이 막 솟구치는 운동, 그럼 눈, 얼굴 힘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이 경우가 망막이라든지 염증이 있고 이럴 때는 망막의 훼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망막이 조금 딱딱해져 있거나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부어있다 이럴 때 힘을 막 주고 그렇게 되면 실밥 터지듯이 금이 갈 수 있는 거죠. 망막이. 이렇게 되면 훼손됐다 이러죠. 그 훼손은 또 이제 영구 회복 불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치료가 돼도 훼손 자체는 회복할 수 없다. 이거지요. 이제 망막을 갈아 끼면 되겠지만은 그럴 의술도 없으니까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염증이 있는 분, 또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4가지가 등장했나요? 바로 모니터를 조심하라.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라. 그건 뭐냐? 자기의 응어리진 분 속의 느낌을 관찰하라.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이것을 방향을 바꿈으로써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강하게 힘주고 막 이로 뻗칠로 오르는 운동을 하지 말라. 또 그런 근력 운동을 할 일이 있어도 부드러운 근력 운동을 하면서 힘이 이로 압력이 안 올라가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기 방법 이야기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뭐 헬스 운동도 그렇습니다. 눈을 뒤로 잡아 당긴 듯 하세요. 45도 각도로 아래쪽으로 해보세요. 눈을 아래쪽으로 45도 각도로 내린 듯 당긴 듯 합니다. 그렇게 하고 헬스장에 운동을 해도 속도를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너무 강한 걸 들어서 위로 막 힘이 뻗어 올리지 않게끔 조금 가벼운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지금 튼튼한 분들도 눈을 아끼고 싶다면은 이 부분 주의하세요. 그러나 염증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에 이 작은 염증이 있다, 식도에 작은 염증이 있다, 위에 염증이 있다 이러면은 열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가슴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 열은 바로 얼굴 쪽으로 또 올라가죠. 이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 염증을 치료하라. 가슴 쪽에서 열이 못 올라오게끔. 눈에 열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많이 보거나 뭐 신경을 썼던, 날이 더웠던, 눈에 좀 열이 난다 하면은 반드시 냉찜질을 해서 열을 떨어뜨려라. 그러나 차가워서 그럴 때는 따스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기혈 공급이 잘 되겠죠. 눈에 기혈이 잘 돌아야 됩니다. 덥든 차갑든 기혈이 잘 안 돌면 망막이 빨리빨리 회복을 못하고 청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딱딱해지기도 하고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염증 나기 쉽고. 그래서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또 기혈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목, 등뼈, 어깨 이런 데가 굳어지면 또 기혈순환이 잘 안 됩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운동 잘 안 하고 차갑고 이래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목하고 어깨 중간 부분 눌러보면 아픕니다. 그런 게 심하다든지 뒤통수 뻐지러 오르는 증상이 있다든지 뒷목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기혈순환이 굉장히 안 좋죠. 그 경우는 눈도 눈이지만 얼굴도 빨리 노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뒷목, 어깨 이런 데를 충분히 눌러서 풀어주고 또 그쪽에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바로 그게 잘 통하거든요. 눌러서 풀어주는 거는 금방 또 굳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차고돔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해줘야 그런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특히 오십견 같은 걸 어깨가 아픈 분들은 이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팔이나 어깨 부분에. 그런데 다만 아까 운동을 해주되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빠르게 하지 말고 눈을 뒤로 잡아 당긴 듯 이렇게 안정을 시키면서 조심해서 하라.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등 척추가 굳어지면 안 되니까 척추를 펴기 위한 운동을 하루에 어느 정도 늘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척추 운동 많이 하면 척추에 열이 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욕심내지 말고 척추를 좌우 앞뒤 또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이런 거 해가지고 잘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눈을 보호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그게 가장 나쁘니까. 생각을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 응어리 자기 깊은 속에 잠들어 있는 거 그게 뭔가를 지켜보라. 마치 거울이 세상을 지켜보듯이 거울은 아무 마음이 없이 세상의 모든 걸 지켜봅니다. 비춰주지요. 그리고 허공이 세상을 지켜보듯이 허공은 어떻게 지켜봅니까? 구름이 지나가나 새떼가 날아가나 천둥번개가 치나 그대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되 강하고 빠른 운동을 하거나 압력이 눈으로 가는 운동을 하지 말라. 또 그렇게 할 때는 느리게 하고 약하게 하라. 그리고 그때 눈을 45도로 뒤로 당겨 내리듯이 이렇게 당기고 힘을 빼면서 하라. 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어떤 경우도 눈에 열이 올라가지 말게 하라. 가슴에 열기가 올라가지 않게끔 조종하고 치료하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식도염이 있다, 위장염이 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효소를 먹든지 해가지고 빨리 치료해야 되죠. 아니면 음식 식성을 바꾸든지 또 안 좋은 습관이고 안 좋은 걸 먹고 있다면 끊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모니터 조심하라. 그럼 모니터 조심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장시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완전히 소등하라. 그리고 모니터를 늘 보는 직업이다 이럴 때는 꼭 안경을 쓰되 청광색을 예방하는 그런 옵션을 넣고 코팅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색깔을 좀 집어넣고 보통 색은 푸른색도 넣고 보라색도 넣고 뭐 검은색도 넣는데 검은 색깔이 그래도 낫지. 왜 그러냐면 전체 모든 빛의 파장을 완화시켜 버리거든요. 이제 푸른색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눈을 편하게 하지만 다른 파장을 통과시킨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푸른색, 보라색, 검은색 넣으니까 안경이 특별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거의 옆에서 보면 같은 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진하게 넣으면 안 되겠죠. 색을 이제 가장 엷은 거에서 그 다음 단계 정도 넣으면 될 거예요. 가장 엷은 거에서 조금 더 진한 걸로 이렇게 해서 넣고, 자외선 방지 이런 건 이제 필수지요. 특히나 야외에서 쓸 때는 반드시 자외선 100% 되는 거 그걸로 해야 되고요. 또 색을 좀 넣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강렬한 그 태양빛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색을 넣어라. 모니터 앞에서도 돋보기를 써도 색을 넣어가지고 본다. 이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니터에 형광색을 방지한다, 뭐 이런 또 보안 필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필름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확실한 조치를 하고 보되 장시간 보지 말며 보다가 눈이 피곤을 느끼거나 띵하거나 아니면 침침하거나 그 어떤 증상이 나도 즉시 쉬고 냉찜질하라. 특히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이상하게 좀 침침하고 뿌옇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그거는 눈에 이제 냉찜질을 빨리 해야 되지만은 밤에 덥게 자지 않았나 이거 봐야 됩니다. 술이라도 한잔 하고 밤에 덥게 잔다. 그렇게 되면 눈에 혈관이 터지는 망막염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는 절대 눈을 무리한 데다 또 덥게까지 잔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침하다. 그때는 잠자는 온도를 빨리 조정하라. 특히나 엉덩이에서부터 등 쪽이 뜨거우면은 눈에는 치명적이다. 자, 여기까지만 지키면 됩니다. 약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으니까요. 흔히 그래서 쓰는 약은 뭐냐? 약 쓴다면 이제 영양제 쓰죠. 눈 영양제라든가 뭐 이런 거 쓰는데 글쎄 그것도 아무튼 왜 그거 쓰느냐? 그거라도 뭐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생각을 조절하는 거, 힘을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열을 제거하는 거 등등 이제 몇 가지가 있고 또 모니터를 볼 때 안경을 제대로 쓰고 하라. 또 눈을 쉬어주라 중간중간.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장시간. 이것입니다. 황반변성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는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성이나 이런 거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의를 찾게 되겠죠. 한의 이제 간혹 몇 군데에서 황반변성을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건 뭐 각자 알아서 이제 하겠죠. 그런데 주로 이렇게 해서 시력이 좋아졌다, 치료가 되었다 하고 올려놓은 걸 보면은 시력이 몇 달 약을 먹었더니 조금 나아졌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악화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어떤 거는 전혀 효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놨어요. 과연 그것이 치료겠냐? 여기에는 이제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염증을 알아도 몸이 덜 피곤하거나 눈을 무리 안 했거나 아니면은 기혈이 좀 잘 돌고 눈을 좀 시원하게 열기를 없애주는 그런 약을 좀 먹고 그러면은 눈이 좀 시력 조절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시력이 좀 향상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돼도 염증이 더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나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딱히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왜냐? 시력이라는 것은 눈의 열기가 좀 사라지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또 못해지기도 하고 늘 되풀이됩니다. 특히나 염증성 눈은 늘 심해요. 그게 며칠 거리로 달라집니다. 그거. 이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망막에 문제를 딱 야기시켜 버린 경우는 어떤 약을 먹어도 그건 바꿔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한의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어떤 환자가 오면은 그것을 처방을 그 환자에 맞춰서 정확히 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처방도 그 눈앞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인삼을 좀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가감을 하는 게 처방이죠. 양의에서도 처방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을 바꾸기도 하고 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같은 약이라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식품이 있잖아요. 건강식품. 일종의 이제 건강식품인데 건강식품 제조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제조를 해온다 이거죠. 그 이제 물론 몇 가지 빼고 넣고 해서 5, 6가지로 분류해서 만들겠죠. 그래 놓고 환자 오면
거기서 하나 선택해서 준다 이거죠. 건강식품 약을. 그것을 일반인이 그와 같이 하면 이제 그건 불법이 되겠지만은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처방약을 지금 받는 게 아니고 건강식품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약값이 또 수십만 원에 한 달치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옥션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데 건강식품 해가지고 사보면 그저 1, 2만 원입니다. 한 달치 먹어도. 조금 더 되는 건 뭐 5만 원 이렇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 처방이란 이름을 거치면 수십만 원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저 시력 좀 보정하는 것은 눈에 열기 안 올라가면 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너무 기혈이 잘 안 흘러서 눈이나 이런 데가 너무 차가워도 시력이 떨어집니다.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눈에 열기 올라가면 왜 안 되느냐? 열기 올라가면 염증성 눈은 시력 조절 능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건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고열 발생, 지금 후두염이 없거나 기관점이 왔다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고열이 계속 발생하겠습니까? 약을 먹어도 펄펄 끓지요. 기침 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오면은 염증성 눈은 그야말로 급속하게 악화돼 버릴 수 있습니다. 염증이 악화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막이 더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런 염증은 오지 않게끔 예방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말고 지속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금방 그렇게 고열이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열이 뜹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항상 얼굴, 눈 쪽에 열이 잘 올라요. 그런데 거기 좀 덥거나 술이라도 한잔하고 해보세요. 시력 조절 능력이 뚝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런 경우에 그 염증성 눈이 악화되고 그렇지는 않지요. 아까 그 고열 발생은 아니니까. 열이 오르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열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를 마심으로써도 능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는 폐와 기관지, 목 이런 데 열을 내려주는 그런 약성의 차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지골피라든지 그런 차,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수십만 원 주고 뭐 그렇게 사 먹고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눈의 염증은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이, 정리하자면 망상 떠는 거, 특히 누워서 잠을 못 이루고 계속 생각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거듭하는 거, 또리또리다 잠이 안 오고, 이것이 눈을 그렇게 급속하게 나빠지게 한다는 거. 그리고 고열이 발생해서 눈에 침범을 할 때, 그것이 기간이 오래될 때, 그때 망막이 굳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훼손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럴 중에는 절대 강한 근력 운동을 조심하라. 또 빠르고 강한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눈 쪽으로, 목 쪽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그때 훼손이 급속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 기혈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오는 경우 있는데,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름을 분해할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이제 췌장이 나빠지면 그렇죠. 특히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췌장이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름기 있는 거, 식물성 기름도 외에가 없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것이 혈관에 쌓이고 혈관이 나빠지고 순환이 나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눈 쪽에 가는 혈관들이 이상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눈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모니터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음식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유 같은 거, 유단 같은 거
분해를 못하는 체질, 또 나이가 들면 분해력이 또 떨어지죠. 특히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눈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끊거나. 그래서 술 좋아하신 분도 주의해야 되죠. 고열 발생이면 안 된다. 이런 거니까. 그리고 눈이 피곤하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 특히나 제일 주의되는 게 침침한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다시 돌아봐야 된다. 왜 침침한가? 술 먹어서 그러나 밤에 좀 덥게 잤나 등등. 예,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다.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의학계에서는 뭐 그러하니까 한의에서도 뭐 치료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치료 어떻게 된다는 뭐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약을 먹으면 좀 안 좋아지겠나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약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황반변성 여러분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망막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황반이란 것은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것입니다. 망막은 어디 있냐? 바로 눈 저 안쪽에 얇은 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망막입니다. 거기에 상이 맺히는 것이죠. 거기에 물체의 빛이 닿으면서 그것을 뇌에서 해석을 해서 물체를 보는 것이죠. 거기 중심이 이제 황반입니다. 황반. 근데 아주 적어요. 그 부위가. 근데 그 부위가 뒤틀리거나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들쭉날쭉해지거나 미세하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가 쭈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특히 초기에는 세로선, 가로선을 보면 그게 선이 구부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많은 선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이 구부러져 보이나 어느 선이 안 보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요. 한쪽 눈을 감고 해보면 이제 나오죠. 그럼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두 눈을 뜨고도 심하면 땅바닥이 높고 낮고 막 이렇게 보이고 저 앞에 있는 시내 도로고 막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 못하게 되잖아요. 운전 못하고 이제 그 지경으로 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 황반 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물체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죠. 저 뭘 바라보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고 두꺼워지거나 울퉁불퉁해지면 물체가 막 왜곡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른 것이 없이 진행되면 보통 건성이다 그래요. 황반변성인데 건성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보존을 좀 잘 하면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 방법, 이제 의학적인 약이나 어떤 방법은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 습성은 뭐냐? 습성이란 것은 그 선이 안 보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요. 한쪽 눈을 감고 해보면 이제 나오죠. 그럼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두 눈을 뜨고도 심하면 땅바닥이 높고 낮고 막 이렇게 보이고 저 앞에 있는 시내 도로고 막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 못하게 되잖아요. 운전 못하고 이제 그 지경으로 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 황반 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물체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죠. 저 뭘 바라보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고 두꺼워지거나 울퉁불퉁해지면 물체가 막 왜곡돼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른 것이 없이 진행되면 보통 건성이다 그래요. 황반변성인데 건성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보존을 좀 잘 하면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 방법, 이제 의학적인 약이나 어떤 방법은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 습성은 뭐냐? 습성이란 것은 그 바로 황반 밑에, 망막 밑에가 이제 왜곡은 기본이지만은 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막히고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또 신생혈관이라 해가지고 혈관이 새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대체로. 근데 이게 힘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망막 앞을 가리고 그 안쪽에 염증으로 막 솟아오르고 이래 가지고는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특별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3년 안에 실명한다. 이렇게 의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빠른 경우는 더 빨리 급속하게 실명을 하죠. 이제 습성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도 이제 습성으로 가 있는 상태를 치료하는 그런 약들은 한 2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또 이 점안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치료한다. 이런 약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습성은 아까 말한 그 바로 주사를 맞아가지고 눈 안에다가 액을 넣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정시키는 그런 약들이 있자면 굉장히 비싸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변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뭘로 꼽느냐. 눈이 제대로 쉬지 못해가지고 눈에는 흔히 시각을 처리하고 쓰레기가 남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 쓰레기가 늘 남는데 그것이 늘 매일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쌓인다 이 말이에요. 쌓이면은 검게 형성하죠. 이러면 이제 시각을 점점 갉아먹게 된다.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등장시키는데 아직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당연히 치료 방법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것을 주의하면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의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다.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의학계에서는 뭐 그러하니까 한의에서도 뭐 치료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치료 어떻게 된다는 뭐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약을 먹으면 좀 안 좋아지겠나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약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황반변성 여러분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망막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황반이란 것은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것입니다. 망막은 어디 있냐? 바로 눈 저 안쪽에 얇은 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망막입니다. 거기에 상이 맺히는 것이죠. 거기에 물체의 빛이 닿으면서 그것을 뇌에서 해석을 해서 물체를 보는 것이죠. 거기 중심이 이제 황반입니다. 황반. 근데 아주 적어요. 그 부위가. 근데 그 부위가 뒤틀리거나 두꺼워지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들쭉날쭉해지거나 미세하게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가 쭈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특히 초기에는 세로선, 가로선을 보면 그게 선이 구부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많은 선들을 이렇게 보면서 선이 구부러져 보이나 어느 선이 안 보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요. 한쪽 눈을 감고 해보면 이제 나오죠. 그럼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두 눈을 뜨고도 심하면 땅바닥이 높고 낮고 막 이렇게 보이고 저 앞에 있는 시내 도로고 막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 못하게 되잖아요. 운전 못하고 이제 그 지경으로 가는 것인데 아무튼 이 황반 쪽에 섭니다. 여기서 나오는 색상 빛은
흔히 우리가 자연에서 보이는 이런 물체들에서 나오는 그 반사광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예 빛이 선으로 뿜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망막에 닿으면서 망막에 훼손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죠. 의학에서 대충 나오는 게 그 중에서도 청광색이 더 가장 심하다. 청광색 하면 청색, 남색, 보라색 아마 그럴걸요. 이것이 가장 심하다, 청광색이. 그런데 그 뿜어 나오는 색도 녹색은 망막의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00% 그 연구가 적절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나오는 연구니까. 아무튼 거기서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모두 뿜어 나오는데 그게 망막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외선이 망막에 도달해서 이상을 일으킨다, 이런 것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흔히 그런 망막에 항반 변성해 가지고 그런 변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뭘로 꼽느냐? 눈이 제대로 쉬지 못해 가지고 눈에는 흔히 시각을 처리하고 쓰레기가 남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 쓰레기가 늘 남는데 그것이 늘 매일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쌓인다, 이 말이에요. 쌓이면은 검게 형성하죠. 이러면 이제 시각을 점점 갉아먹게 된다,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등장시키는데 아직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당연히 치료 방법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것을 주의하면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의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다,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의학계에서는 뭐 그러하니까 한의에서도 뭐 치료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치료 어떻게 된다는 뭐 뚜렷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약을 먹으면 좀 안 좋아지겠나,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약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황반변성 여러분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망막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황반이란 것은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것입니다. 망막은 어디 있냐? 바로 눈 저 안쪽에 얇은 막 이름이 많습니다. 또 황반병성 이런 경우도 또 습성, 건성하고 또 갈라지고 그래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이 망막의 이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그래도 이런 거 아니겠냐 하고 나온 게 뭐냐? 모니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모니터 봅니다. 어떤 모니터 봅니까? TV도 보고 오나가나 길거리 전광판도 보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들여다봅니다. 이게 다 모니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색상 빛은 흔히 우리가 자연에서 보이는 이런 물체들에서 나오는 그 반사광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예 빛이 선으로 뿜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망막에 닿으면서 망막에 훼손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죠. 의학에서 대충 나오는 게 그 중에서도 청광색이 더 가장 심하다. 청광색 하면 청색, 남색, 보라색 아마 그럴걸요. 이것이 가장 심하다, 청광색이. 그런데 그 뿜어 나오는 색도 녹색은 망막의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00% 그 연구가 적절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나오는 연구니까. 아무튼 거기서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모두 뿜어 나오는데 그게 망막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외선이 망막에 도달해서 이상을 일으킨다, 이런 것이죠. 네, 이렇게 돼 있고, 흔히 그런 망막에 항반 변성해 가지고 그런 변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 뭘로 꼽느냐?
눈이 제대로 쉬지 못해 가지고 눈에는 흔히 시각을 처리하고 쓰레기가 남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 쓰레기가 늘 남는데, 그것이 늘 매일 청소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쌓인다 이 말이에요. 쌓이면은 검게 형성하죠. 이러면 이제 시각을 점점 갉아먹게 된다,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등장시키는데, 아직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당연히 치료 방법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것을 주의하면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의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다, 현상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의학계에서는 뭐 그런 방법 쓰긴 쓰고, 대체로 물을 맞거나 뭐 하는 거는 이제 레이저로 하죠. 레이저 빛을 쏴 가지고, 아까 수술이란 것은 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염증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 악화되고 왜 그런 또 염증이 오겠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뇌가 계속 움직이죠. 열이 나죠. 그러면 뇌하고 바로 직결된 게 뭡니까? 눈입니다. 그 눈이 신경 쓸 때는 알게 모르게 안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꿈을 꿔도 눈은 늘 움직입니다. 안에서. 특히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심해져요. 그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꿈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자면서도 계속 뇌가 움직이고 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눈이 심각하게 금방 나빠집니다. 특히나 망막계통에는 깊은 잠을 자면서 흔히 말하는 망막이 좀 쓰레기가 있는 거 치워야 되고, 그쪽이 조금 불편한 걸 이렇게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망막이 훼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훼손 회복 아닙니다. 망막이 쉬면서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잡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어요. 계속 생각하고, 특히나 누워서 잠이 안 들고 말똥말똥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히 그게 안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나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아까 청광색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의학계에서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무리해서 보면 확실히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볼 때 절대 눈이 침침하고 피곤을 느낄 때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 눈이 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는 잔다고 하지만 눈은 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방 안에 모든 불을 깨끗하게 꺼줘서 새카맣게 유지해야 됩니다. 까맣게. 그렇게 해야 눈도 더 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자, 그런데 그리고 생각을 멈춰라.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눈은 회복하기 어렵고 점점 나빠진다. 그런데 생각은 끝없이 일어난다. 이번에 정치 문제 이런 문제로 잠을 못 자고 생각하면 더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방법 하나 그런 너무 강한 걸 들어서 위로 막 힘이 뻗어 올리지 않게끔 조금 가벼운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지금 튼튼한 분들도 눈을 아끼고 싶다면은 이 부분 주의하세요. 그러나 염증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에 이 작은 염증이 있다, 식도에 작은 염증이 있다, 위에 염증이 있다 이러면은 열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가슴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 열은 바로 얼굴 쪽으로 또 올라가죠. 이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 염증을 치료하라. 가슴 쪽에서 열이 못 올라오게끔. 눈에 열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를 많이 보거나 뭐 신경을 썼던 날이 더웠던 눈에 좀 열이 난다 하면은 반드시
냉찜질을 해서 열을 떨어뜨려라. 그러나 차가워서 그럴 때는 따스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기혈 공급이 잘 되겠죠. 눈에 기혈이 잘 돌아야 됩니다. 덥든 차갑든 기혈이 잘 안 돌면 망막이 빨리빨리 회복을 못하고 청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딱딱해지기도 하고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염증 나기 쉽고. 그래서 기혈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또 기혈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목, 등뼈, 어깨 이런 데가 굳어지면 또 기혈순환이 잘 안 됩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운동 잘 안 하고 차갑고 이래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목하고 어깨 중간 부분 눌러보면 아픕니다. 그런 게 심하다든지 뒤통수 뻐지러 오르는 증상이 있다든지 뒷목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기혈순환이 굉장히 안 좋죠. 그 경우는 눈도 눈이지만 얼굴도 빨리 노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뒷목, 어깨 이런 데를 충분히 눌러서 풀어주고 또 그쪽에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바로 그게 잘 통하거든요. 눌러서 풀어주는 거는 금방 또 굳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차고돔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해줘야 그런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특히 오십견 같은 걸 어깨가 아픈 분들은 이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팔이나 어깨 부분에. 그런데 다만 터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훼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경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뒤틀려도 금방 뒤틀려 가지고 그 밑이 깔아앉아 가지고 원상으로 된 거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은 조금 시간이 흘러가거나 그러면은 그게 고차가 되면서 회복할 때 염증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있는데 이제 망막이 뒤틀리고 그런 건 아닌데 물이 터지는 경우 있어요. 혈관이 터진다거나 해가지고 거기 고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를 볼 때 뿌옇게 보이겠죠. 초기에는 한눈을 감고 보면 이제 중심 부분이 뿌옇게 보입니다. 이게 중심성 망막염인데 이 물이 빨리 제거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늦게 제거되면 거기에 흠집을 남기게 됩니다. 망막의 훼손을 일으켜요. 얇게 망막이 깎이는 듯이. 그러면 그것은 또 평생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망막 쪽에는 훼손이 되면 일단은 회복할 수가 없다. 훼손하기 전에는 뭐가 돼도.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도 쓰긴 써요. 그 쭈글쭈글해진 거는 이렇게 펴는 거. 그런 방법 쓰긴 쓰고 대체로 물을 맞거나 뭐 하는 거는 이제 레이저로 하죠. 레이저 빛을 쏴가지고 아까 수술이란 것은 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염증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 악화되고 왜 그런 또 염증이 오겠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뇌가 계속 움직이죠. 열이 나죠. 그러면 뇌하고 바로 직결된 게 뭡니까? 눈입니다. 그 눈이 신경 쓸 때는 알게 모르게 안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꿈을 꿔도 눈은 늘 움직입니다. 안에서 특히나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심해져요. 그게. 나이가 많아지면은 꿈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자면서도 계속 뇌가 움직이고 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눈이 심각하게 금방 나빠집니다. 특히나 망막계통에는 깊은 잠을 자면서 흔히 말한 망막이 좀 쓰레기가 있는 거 치워야 되고 그쪽이 조금 불편한 걸 이렇게 회복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망막이 훼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훼손 회복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그게 가장 나쁘니까. 생각을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 응어리, 자기 깊은 속에 잠들어 있는 거, 그게 뭔가를 지켜보라. 마치 거울이 세상을 지켜보듯이 거울은 아무 마음이 없이 세상의 모든 걸 지켜봅니다. 비춰주지요. 그리고 허공이 세상을 지켜보듯이 허공은 어떻게 지켜봅니까? 구름이 지나가나 새떼가 날아가나 천둥번개가 치나 그대로 지켜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되 강하고 빠른 운동을 하거나 압력이 눈으로 가는 운동을 하지 말라. 또 그렇게 할 때는 느리게 하고 야하게 하라. 그리고 그때 눈을 45도로 뒤로 당겨 내리듯이 이렇게 당기고 힘을 빼면서 하라. 눈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어떤 경우도 눈에 열이 올라가지 말게 하라. 가슴에 열기가 올라가지 않게끔 조종하고 치료하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식도염이 있다, 위장염이 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효소를 먹든지 해가지고 빨리 치료해야 되죠. 아니면 음식 식성을 바꾸든지, 또 안 좋은 습관이고 안 좋은 걸 먹고 있다면 끊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모니터 조심하라. 그럼 모니터 조심하는 방법으로는 너무 장시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완전히 소등하라. 그리고 모니터를 늘 보는 직업이다 이럴 때는 꼭 안경을 쓰되 청광색을 예방하는 그런 옵션을 넣고 코팅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색깔을 좀 집어넣고, 보통 색은 푸른색도 넣고 보라색도 넣고 뭐 검은색도 넣는데, 검은 색깔이 그래도 낫죠. 왜 그러냐면 전체 모든 빛의 파장을 완화시켜 버리거든요. 이제 푸른색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눈을 편하게 하지만 다른 파장을 통과시킨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푸른색, 보라색, 검은색 넣으니까 안경이 특별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거의 옆에서 보면 같은 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진하게 넣으면 안 되겠죠. 색을 이제 가장 엷은 거에서 그 다음 단계 정도 넣으면 될 거예요. 가장 엷은 거에서 조금 더 진한 걸로 이렇게 해서 넣고, 자외선 방지 이런 건 이제 필수지요.